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TCA 사이클 해당 작용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해당 작용 10단계, 해당 작용 10단계는 뭐냐? 간단히 말해서 카본 6개를 예, 카본 3개, 카본 3개로 나누는 과정이 바로 해당 작용,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해당 10단계, 해당 작용 10단계 과정이고, 그러면 6개 카본에서 쪼개진 게 요게 각각 요게 뭐냐 하면 피루부산, 예, 피루부산, 예, 요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결국은 TCA 사이클을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피루부산이 만들어졌다 하고 요 피루브레이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조금 크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일단 그려보고 이렇게 이제 피루부산이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와요. 피루브레이트가 들어오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아세틸 CoA라 적는데 요거는 CoA란 말이 뭐냐면 코엔자임, 조효소 A라는 말입니다. 코엔자임 A로 바뀌고 요거는 2탄당이요. 카본이 2개인 2탄당이고 요 피루부산은 카본이 3개인 3탄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옥살로 아세테이트라는 분자를 만나요. 요거는 카본이 4개인 4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나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뭘로 바뀌냐면 시트레이트로 바뀌어요. 시트르산, 이걸 우리나라 말로 구연산 소다, 구연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구연산, 이 시트르산으로 바뀌고, 이 시트르산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이소시트르산. 그러니까 위치만 좀 바뀌는 그 아이소시트르산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물질이 바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여기서 사실은 우리 이 정신작용에서 중요한 글루탐산, GLU가 나옵니다. 아미산이. 그 다음에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는 또 뭘로 바뀌느냐 하면 숙신일 코엔자임 A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하가 숙시네이트. 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숙신산. 예, 숙신산으로 바뀌고 이 숙신산이 또 뭘로 바뀌느냐 하면 푸마레이트. 푸마르산이 아마 개미산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말레이트. 이게 사과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과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 과정을 TCA 사이클, TCA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TCA 사이클 결과로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OAA가 나옵니다. 그 시트르산하고 중요한 게 옥살로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시트레이트, 그 다음에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옥살로 아세테이트는 또 이게 지금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야는 다시 빠져나와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와요. 이거 빠져나오기 위해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게 세 가지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포스포에놀 피루브레이트로 바뀌어가서 이걸 빠져나와요. 그럼 어디로 가죠? 바로 요거. 지금 요거 있잖아요. 포스포에놀 피루브레이트로 다시 가요. 가면 요게 거꾸로 요렇게 올라가요. 요 작용.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요렇게 가고 그다음 다시 요렇게 가서 다시 글루코스를 만들어요. 다시 포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쪽에서 빠져나와 갖고 이 포당 만드는 과정을 네오 글리코 네오 제네시스, 이걸 뭐냐면 당 신생 회로라 그래요. 해당 작용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와갖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또 옥살로 아세테이트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야가 다시 거꾸로 말레이트로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옥살로 아세테이트에서 또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아스파라테이트로 바뀌고, 이 아스파라테이트에서 또 아스파라긴, 그 다음에 그 메치오닌, 그 다음에 트레오닌, 그 다음에 이소루신, 이런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글루탐산에서 쭉 파생되는 게 글루타민, 아민이 붙은 글루타민, 그 다음 프롤린, 그 다음에 아르기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어서 또 두 가지 중요한 부산물이 뭐냐 하면 바로 아데닌하고 구아닌인 푸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르기닌에서는 요소, 유레아, 요소가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 회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나가보면 이 구연산, 시트르산은 또 빠져나와요. 시트르산은 빠져나와서, 자, 이쪽은 빠져나오면 뭐냐 하면, 빠져나오면, 자, 이쪽에 핵이 있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서 지금 TCA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거는 시트르산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트르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글루코스가 모세혈관에서 들어와갖고, 글루코스가 6개 작용을 쭉 해당 작용을 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빠져나오면 다시 분해돼요. 뭘로 분해되냐면 바로 옥살로 아세테이트, OAA하고 바로 뭐로 되느냐 하면 알파 아세틸 코엔자임, 아세틸 COA로 바뀌어요. 네, 아세틸 COA. 이거 참 보면 좀 황당해요. 왜 황당하냐면 기껏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 코엔자임이 결합을 해갖고 스트레이트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분해돼갖고 원래 물질 OA하고 시트레이트로 다시 분해돼요.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 코엔자임.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은 세포내 일하는 거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연못을 파갖고 다시 염소를 메꾸는 같이 황당한 일을 해요, 세포가. 근데 그게 황당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옥살로 아세틸 코엔자임 A라는 이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물질인데 포당 다음으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바로 이 분자가 이를 못 빠져나와요. 이게 안 돼요. 이 분자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분자가 미토콘드리아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위장 결혼을 해갖고 구연산이 되었다가 구연산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자마자 위장 결혼을 해체하고 이제 OA하고 원물질하고 이온을 해갖고 OA하고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리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OA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당신생회로 네오글리코 제네시스인데, 근데 OA가 빠져나오고 나서 OA 자체는 못 빠져나가죠. 여기도 보시면 가장 기억 먼저 해야 되는 거, 옥살로 아세테이트도 이걸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야가 PP, 포스포에놀 피브레이트 밖에서 빠져나오고, 또 안 되니까 이보세요. 세 가지 다른 위장으로 해 빠져나옵니다.
PEP로 위장하고 말레이트로 바뀌어져서 말레이트가 빠져나와요. 네. 말레이트가 빠져나와서 이 말레이트가 이 사가산이 빠져나왔고 말레이트가 다시 OA로 바뀌어요. OA로 바뀐 게 다시 뭐로 가느냐 하면 당신생으로 가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는 그 시간 텀이 대략 4시간 정도입니다. 그게 왜 4시간으로 이렇게 구분됐냐 하면 간에서 이 당을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 이 글리코겐 형태로 당을 저장할 수 있는 게 간에서 이게 뭐냐면 한 하루 정도입니다. 맥시멈. 뭐 대략 한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된 거는 아무리 많이 써도 간에 저장된 거는 하루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야. 하루면 다 바닥이 나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식사나 하루를 보내는 걸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거는 뭐라 하냐면, 우리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속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글루코스는 신속하게 곧장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글루코스, 글루코겐, 팻 엑시드 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곧장 쓰는 것은 현금인 글루코스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작용은 그 현금을 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쓰는 동시에 돈이 많이 벌어지면 곧장 저장을 하는 게 글루코겐입니다. 간에서. 그럼 간에서 글루코겐을 저장하면 야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트리글리세라를 해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매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술을 많이 먹어도 생기고, 나는 뭐 삼겹살 안 먹었는데도 왜? 나는 그냥 밥만 먹었는데 왜 지방간이 됐냐? 간에 지방이 이렇게 끼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빵이나 특히 공유, 국수, 이런 모든 것들은 곧장 분해가 돼 갖고 일부 쓰이지만은 대부분은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는 중성지방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관점이 크게 먼저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하면 금방 이해해요. 자,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게 하루. 그럼 밥을 먹으면 곧장 에너지가 엄청 생기죠. 그 에너지가 얼마까지 가느냐 하면 한 4시간 정도입니다. 4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 바로 글루코스, 이게 이제 글루코스죠. 이게 포당이요. 포당이 빵빵하게 채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세포에 주고 혈중에 넘쳐나기 때문에 간에서 저장을 해요. 글리코겐 형태로. 그러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글리코겐 형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저장되기도 하고 글리코겐이 분해됩니다. 분해돼 갖고 우리가 씁니다. 쓰는 게 이렇게 씁니다.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되는 게 기껏해 이게 맥시멈 잡아도 하루, 한 24시간 하루 정도면 간에 저장된 게 다 씁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여기서부터 분해됩니다. 식후 한 2시간 후에도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분해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밥 먹는 기호는 4시간까지 안 갑니다. 그 도중에 이제 글리코겐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에너지가 뭐냐 하면 이게 글리코겐이 저장된 게 분해돼서 혈중 포당 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3번째 에너지 소스가 뭐냐 하면 바로 당신생입니다. 당을 언제부터면 4시간 후에부터 당을 만듭니다. 4시간 후에부터 당을 만드는데 당신생을 우리 세포가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약간 떨어지고 해갖고 이게 쭉 갑니다. 이게 한 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당의 관점에서는 3가지 작동이 일어납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글리코 네오 제네시스
요 글리코가 당이죠. 네오가 새롭다는 말이죠. 당신생 회로가 작동합니다. 자, 글리코네오제네시스는 바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지금 요 OAA, 옥살로아세테이트. 요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요쪽으로. 여기로 OAA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예.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어디 생깁니까? 지금 요쪽에 TCA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포스포에놀 피룹으로 바뀌었다가 왜 바뀌느냐? 이 옥살로아세테이트는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못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빠져나가야 당신생 작동을 하는데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포스포에놀 피루브레이트로 바뀌어지고 또 뭘로 바뀌냐면 거꾸로 가요. 일로 거꾸로 가갖고 말레이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레이트로 바뀌어져갖고 이 말레이트가 옥살로아세테이트로 가요. 요때 이제 덤으로 뭐가 생기냐면 NADH라는 분자가 생겨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물질인데 이 분자가 생겨요. 그리고 OA가 만들어져 갖고 다시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또 빠져나오는 길이 아세틸코 엔자임하고 결혼을 해갖고 구연산이 돼갖고 시트레이트가 돼갖고 이 시트레이트가 빠져나가요. 미토콘드리아. 근데 왜 아세틸코 엔자임은 이렇게 결혼해갖고 빠져나가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세틸코 엔자임 A는 미토콘드리아 못 빠져나가요. 오직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가 말레이트, 그 다음에 구연산, PEP, 그 다음에 아스파르테이트, 야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빠져나가는 형태로 바뀌는 게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면 당신생, 바로 당신생 회로. 그 당신생 회로는 이 초록색으로 그렸는데 이걸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글루코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놀랍잖아요. 우리 세포가 글루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깥에 음식을 안 먹어도, 예. 옛날에 먹었던 걸 바탕으로 해갖고, 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절식입니다.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 보름을 해도 안 죽잖아요.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때는 우리가 하루 종일 안 먹잖아요. 한 달 동안 안 먹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죽느냐? 핵심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당뇨병이 아닌 사람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대략 100mg per 100cc. 혈중 100cc 혈액에 100mg의 포도당이 녹아 있어야 돼요. 요게 공복 혈당,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그 다음에 하루만 지나면 이 당분에는 1일밖에 하루 만에 끝나잖아요. 원데이 만에, 하루 만에 간에 저장된 글루코겐이 다 쓰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에너지 창고가 고갈이 됐죠. 그런데도 우리가 한 달 살 수 있는 거, 안 죽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포가 지금 당신생 회로를 돌려갖고 포당을 매 순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지시키느냐 하면 이때 거의 한 60 정도, 60g, 50에서 60g, 60mg 정도의 혈중 포당을 유지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진짜 놀랍잖아요.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언제까지?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먹어도 항상 언제부터 만들어지죠? 우리가 식후 4시간 딱 지나면 글리코네오제네시스 이 회로가 작동합니다. 이 회로가 초록색. 작동하기 때문에 한 달 안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위험하긴 한데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대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반 정도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브레인으로 들어갑니다. 브레인을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이러잖아. 우리가 100만 년 전, 50만 년 전 돌아가면 우리가 선조 30만 년,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이후부터 우리 살아가는데 먹이가 항상 일정합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일정한 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만 가도 하루에 3끼를 먹었던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2끼를 먹었잖아요. 전심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먹이가 없었을 때 일주일, 열흘, 한 달을 버틸 수 있어야 우리가 100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열흘, 한 달을 에너지가 하나도 공급이 안 돼도 우리 세포가 매일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포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당신생 회로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생 회로의 핵심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4가지 형태로 변형이 돼서 미토콘드리아를 빠져나와갖고 이 해당 작용 회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포당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의 반대가 당신생 회로고 그 당신생 회로의 출발지가 바로 뭐냐면 포스포에놀 피루브레이트인데 이 물질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어갖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피루브에놀 피루브레이트를 해갖고 빠져나오고 옥살로아세테이트 자체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야가 바뀌는 거예요. 포스파인 피루브레이터, 그 다음 말레이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레이트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막을 빠져나오면 이 빠져나온 말레이트는 또 옥살로아세테이트 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을 팠다가 땅을 메꾸는 우리가 뭐 황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세포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결코 이게 황당한 일이 아니고 왜 그렇게 우회로를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막을 빠져나올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빠져나오는데 왜 빠져나오려 하니까 우리가 굶었다는 거예요. 먹이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 회로를 거꾸로 돌려갖고 우리 세포가 포당을 만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드는 원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원물질이 바로 뭐냐 하면 포스포 피루브레이트가 많아야 되는데 이 포스포 피루브레이트로 바뀌어질 수 있는 물질이 뭐냐 하면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거예요. 근데 옥살로아세테이트는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봤자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뭘 바뀌어지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포스포 피루브레이터, 그 다음 말레이터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또 아스파라테이트로 바뀌어져 갖고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는 다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말레이트에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바뀌어져야 다시 이 해당 작용을 거꾸로 돌아서 바로 현금인 글루코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옥살로아세테이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포스펜 피룰레이터, 말레이터, 아스파라테이터 이 3가지 형태로 해갖고 빠져나오고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를 씁니다. 최고의 그 탁월한 방법은 뭐냐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결혼을 해요. 누구하고? 아세틸코엔자임하고 결혼을 해서 구연산 회로가 돼갖고 구연산이 되어서 이 구연산 시트르산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세틸코엔자임도 못 빠져나와요. 미토콘드리아를 못 빠져나오는데 시트르산은 빠져나와요. 근데 시트르산이 빠져나와갖고 놀랍게도 나오자마자 분해가 돼요. 뭘로?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코엔자임 A로 바뀌어집니다. 드디어 여기서 생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 아세틸코엔자임 A라는 제가 봤을 때는 세포에서 2번째 중요한 분자입니다. 이 아세틸코엔자임이라는 2탄당의 분자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만 만들어지는데 세포질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오는 건 위장 결혼해서 나오는 거예요.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결혼을 해갖고 시트르산이 되면 야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르산을 빠져나오니까 왜 시트르산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설명이 옥살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빠져나오자마자 이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르산이 빠져나와서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코엔자임 A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아세틸코엔자임 A로 바뀐 이 물질이 드디어 드라마의 2막을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로 이어서 우리의 세포막인 치질, 지방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드디어, 아세틸코엔자임의 A가 만들어지는 2가지 루트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엔자임 A는 첫 번째 뭐냐면 지방산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세틸코엔자임 A가 요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개념적으로 분자식을 써주겠습니다. 카본, 요건 CH3고, 요거는 C2중결합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설퍼가 있고, CO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본 2개고, 세 번째 카본은 메틸 CH3 형태로 있고, 여기 CH3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SHCOA라는 코엔자임 A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 양성자가 빠져나오고 피루브산에 여기 꽂히면 아세틸코엔자임 A가 됩니다. 생각하기 굉장히 중요한 분자인데 자, 요 분자가 아세틸코엔자임 A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당신생 회로로 가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단백질 복합체인데 이 효소가 한 4-5개 붙어 있는 이 그 홀 엔자임이라 그래요. 이 효소가 몇 개나 붙어 있어요. 요거에 이제 CE, 요거에 컨덴싱 효소하고 아실 트랜스퍼 프로테인 하고 있는데 요거에 바로 SO 이중결합하고 그 다음에 CH3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SCO 그 다음에 CH3가 아니고 CH2 하고 요거는 COH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산화탄소로 보면 돼요. 요렇게 돼가 시작 물질이 이렇게 돼 갖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요거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에 이제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효소가 있어요. ACP라는 효소가 있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톡 잘라져요. 요것서 잘라져요. 요 반드가 잘라져 갖고 요 밑에 붙어요. 그럼 요거는 SH로 돌아가고 황하고 수소가 결합된 형태로 돌아가고 이쪽은 ACP 이쪽에는 뭐가 붙나 하면 S하고 C하고 이중결합 O가 붙고 그 다음에 CH2가 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게 오니까네 요 과정이 오니까네 요 분자가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바로 CO 이중결합의 CH3 요런 형태로 일단 바뀌어요. 그 결과만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분자가 카본에 산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양쪽에 이제 또 C가 붙었잖아요. 요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바로 이게 지방산 합성입니다. 생합성이라고 하는데 지방산 합성에서 일어나는 요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생학에서. 요 분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환원이 됩니다. 바로 OH로 바뀝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요거에 HH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간단히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하면 바로 CH2 요렇게 적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방산 합성의 핵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들어진 분자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HO하고 C가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바로 CH2가 요건 하나 있잖아요. 요 과정에서 CH2가 하나만 더 만들어져요. 요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되느냐 하면 7번이 반복이 돼요. 7번이 반복이 되면 몇 개가 생기느냐 한 번 할 때 2개씩 생기니까 2, 7, 14 2개 원래 있었던 거 하고 해갖고 몇 개 CH2가 요렇게 해가 똔똔똔똔 해갖고 마지막에 CH3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냐 하면 요게 1번 카본, 요게 2번 카본, 요 마지막이 오메가 카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오메가가 몇 개냐 하면 16개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C가 16개 카본이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8m 산이라 그래요. 8m 산이라 부르느냐? 요 산이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요거에 요 양성자가 있잖아요. 야가 딱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를 방출하는 물질이 산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게 산성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분자인데 요 분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HO가 있고 C가 있고 O가 있고 요 CH2가 이게 몇 개냐면 15개가 되죠. 요 하나 있고 16개가 되잖아요. 그럼 15개를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생화학자들이 요렇게 써요. 산을. 자, 한번 카운트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요 포인트가 뭐냐. 마지막 포인트가 CH3요. 요 모든 꼭지점이, 자, 꼭지점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 C 하나, C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러니까 요 하나 더 와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16. 그럼 CH 요게 요쪽이 되는 거예요. 3가. 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됐죠. 요 산이 8m 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산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요 산에서 요게 8m 산인데 여기서 요게 16개잖아요. 그 다음에 더 가보겠습니다. 16개에서 하나, 둘, 더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요렇게 하면 이제 아마 18개를 합시다. 뭐, 그걸 카운트를 해보세요. 18개 되는데, 요게 바로 이제 요게 오메가인데, 이게 만약 18개를 하면, 18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요 세 번째 카본 요쪽에, 잘 들으세요? 자, 그럼 C가 18개 카본이요. 16개는 8m 산이라고 해서 이건 16개입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16개고 18 카본 요 뒤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요거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요 포인트가 오메가고 마지막 오메가 알파에서 오메가란 말 들어보셨죠? 라틴 말, 히랍 말에. 그래서 오메가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카본에서 뒤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 말을 오메가3라고 합니다. 오메가 사이언스. 무슨 말이죠? 예. 여러분들 오메가3 드셔보셨죠? 바로 오메가3 매일 그래 먹는 이렇게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좋으냐 하면 바로 요 분자입니다. 그게 오메가3란 말이 어디서 나면 바로 지방산인데 카본이 18개 있는데 이중결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D에서부터 카본 세 번째 있다 갖고 오메가점에서 세 번째 있다 갖고 오메가3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메가6는 지방산도 있잖아요. 오메가6는 뭐냐 하면 D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이중결합이 있다. 이러면 오메가6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런 걸 요약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중결합이 중요합니다. 16개 카본이 있는데 이중결합이 없는 거, 그 다음에 18개 카본이 있는데 이중결합이 없는 거, 그 다음에 18개 카본이 있는데 이중결합이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갈래로 갑니다. 두 갈래로 가는데 18개 카본인데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거, 18개 카본인데 이중결합이 3개 있는 거, 그 다음에는 뭐냐면 20개로 갑니다. 20개 카본인데 이중결합이 4개 있는 거, 그 다음에 20개 카본인데 이중결합이 5개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개의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결합이 6개 있는 거. 이거를 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부르냐 하면, 자, 이걸 부르는 이름이 요게 지금 이야기했던 8m 산이에요. 자, 팔미테이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파암류라고 들어보셨죠? 인도네시아인가 저쪽에 많이 나죠? 그 파암류에서 팔미테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식물성 기름이죠. 그 다음에 카본이 18개인데 이중결합이 없는 이 산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스테아릭이라고 그래요. 스테아릭은 여러분 불고기 스테이크 드셨죠? 불고기 스테이크에서 기름 쭉 나오잖아요. 그 기름에서 스테아릭, 스테이크라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카본이 18개로 된 지방산인데 뭐냐 하면 이중결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결합이 없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유명한 포화 지방산이라 그래요. 왜 산이라 말을 붙이냐면 요 H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화지방이고, 포화지방이란 말은 이쪽에서 카본이 모두 수소로 에워싸였다. 다른 말은 이중결합이 없다. 이중결합이 없다. 요게 포화지방의 데피니션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중결합이잖아요. 여기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이 숫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라 그러냐면 불포화지방산이라 그래요. 불포화지방산은 뭐 이제 몸에 좋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 불포화지방산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바로 18개인데 이중결합이 2개 있는 이 불포화지방산을 뭐냐면 리놀레익 엑시드. 그래서 이걸 LA라 그래요. 미국엔 LA. 그 다음에 카본이 요건 18개인데 카본이 20개인데 이중결합이 4개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라틴말로 어떻게 부르냐면 라틴말로 20을 뭐라 그러냐면 에이코사. 그 다음에 이중결합을 이중결합 에놀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놀이 이중결합 몇 개요? 4개니까 테트라 에놀인 거예요. 에이코사 테트라 에놀이니까 약자로 에이코사 테트라
에놀릭 엑시드, ETA라 그래요. 그리고 ETA는 특히 또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걸 아리키톤산이라 불러요. 아리키토닉 엑시드, AA라 불러요. 이거는 생리 활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 크기, 그 다음 혈소판하고 어마어마하게 국소적인 생화학작용을 일하는, 특히 고혈압, 혈관 뭐 이런 거 지질 따질 때는 고급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가 바로 이중결합이 4개인 불포화 지방산인 아리키톤산, 바로 다른 말로 에이코사 에놀릭 엑시드, ETA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거는 인지절막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중결합이 카본이 18개인데 이중결합이 3개인 요 분자를 부른 이름이 뭐냐면 리놀렌산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름이 헷갈립니다. 리놀렌릭 엑시드.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요건 알파로 붙여요. 알파 리놀레익 엑시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5개이고 카본이 20개고 이중결합이 5개인 이름은 그대로 해보세요. 에이코사,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에놀이잖아요. 에놀이 몇 개? 5개는 펜타죠. 그래서 에이코사 펜타 에놀릭 엑시드.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카본이 22개를 뭐라 하냐면 도코사라 그래요. 도코사. 그 다음에 이중결합 6개니까 헥사죠. 헥사인데 자, 이중결합을 에놀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도코사 헥사 에놀릭 엑시드, DHA 들어보셨죠? 네. DHA 얼마나 중요한 물질입니까? 이것도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중결혼에서 나왔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시트르산에서 왔잖아요. 시트르산이 세포막을 빠져나올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 막을 빠져나올 수 있죠. 빠져나오자마자 분해돼요. 옥살로아스테이트하고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뀌어요. 그런데 아세틸 코엔자임 A는 2가지 길을 가는데 첫 번째 길을 가는 요 길을 뭐라 하냐면 바로 지방산 생합성으로 가요. 지방산 생합성 회로를 간단히 그려줬는데 CH2가 한 번 회로가 돌 때마다 2개씩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세틸 코엔자임 A는 카본이 2개인데 이걸 8번, 7번 돌면 14개 되잖아요. 원래 2개 하고 해갖고 16개 카본이 만들어진 지방산을 8m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m산이 먼저 생겨요. 이 8m산에서 그 다음 포옥시좀이라는 다른 기관에서 더 사슬이 길어져 갖고 생기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다른 18개, 20개, 22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8m산. 이 8m에서 16개 카본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는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에서 또 18개인데 이중결합이 없는 스테아릭산, 요까지는 포화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생겨요. 이중결합이 생기는데 요거는 바로 뭐냐면 이중결합이 처음으로 생긴 이중결합 하나가 생겼잖아요. 요걸 뭐라 하냐면 올레익 엑시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올리브유 좋다는 거 알죠? 바로 올레익이 바로 올리브유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중결합이 하나인 올레익 요 산은 오메가9에 해당돼요. 자, 오메가9까지, 요게 오메가9요. 오메가9까지는 동물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세포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다 뭐냐면, 이쪽은, 요서부터는 식물이 만들어요. 요서부터는 식물만 만들어요. 이쪽은. 그래서 우리는 섭취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이 먹는다니까요.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섭취를 하고 나서 리놀레익 엑시드에서 아리키톤산, 요거 LA에서 AA로 바뀌는 거는 바뀔 수 있어요. 요 같은 계열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6 계열, 요게 이제 오메가6죠. 요 계열이 오메가6고, 요 계열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계열 내로는 바뀌어요. 우리 세포 내에서, 우리 동물 세포에서 바뀔 수가 있고, 그런데 오메가6 계열에서 이중결합이 2개인 리놀레익산하고 LA하고 그 다음에 AA로 바뀌는 요거 효소가 필요한데 요게 고양이과 동물한테는 이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돼요. 놀랍죠? 왜 그 고양이과 동물이 사자, 호랑이, 표범 같은 게 맹수들이잖아요. 맹수들은 왜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까요?
맹수들은 왜 풀을 먹고 못 살까요? 이 질문인데 그 궁극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맹수들, 고양이과 동물은 바로 리놀레익 산에서 아리키톤 산으로 변환하는 효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지방산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아세틸코 엔자임 A가 두 번째로 가는 길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왜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자,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막이잖아요. 막인데 이쪽 그림에서 이게 세포막이잖아요. 이 세포막은 이제 학대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세포막은 학대해 보면 요 막이 요렇게 콩나물이 요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몇 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리피드 그러니까 포스포리피드라 그래요. 포스포리피드. 요 포스파인이잖아요. 그래 인지질막이라 부릅니다. 인지질막이고 이 인지질막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온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이 세포가 우리가 신경세포를 한번 해봅시다. 신경세포 막이면 이렇게 돼 있죠. 간단히 그리면 자, 이렇게 됐다 합시다. 신경세포 막이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쪽에 이쪽에 단백질이 막 박혀 있어요. N메틸, 디아스파르 채널, 암파 채널, 여기에 단백질이 한 1000개 이상 박혀 있습니다. 여기 1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요거에. 그럼 야들이 태평양 바다에 통나무가 떠돌아다닌다 하면 2개 통나무를 타고 있는 사람끼리 교신을 못 하겠죠. 그러려면 교신을 하려면 뗏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뗏목 속에 이제 사람이 타갖고 서로 교신하는 것처럼 이게 바닷물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통나무라 생각하면 통나무가 내버려 두면 각각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 시냅스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에서 여기서 뗏목을 만듭니다. 이걸 바로 뭐냐 하면 리피드 지질 뗏목이라 그래요. 지질 뗏목.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요거에 이게 단단하게 지질 뗏목이 고정되기 위해서 여기 뭐가 박혀야 되느냐 하면 콜레스테롤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브레인에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브레인 작용에서 브레인 그 세포막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박혀 있어야 야들이 단단하게 여기서 다른 단백질이 박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뗏목입니다. 박혀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요 두 사이 교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막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야들이 흩어져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단단하지 못해갖고. 그래서 이쪽 이론은 우리가 브레인 공부할 때도 논문상으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